무니시컬로 생활용수인데 그 아래 보면은 도시용수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가정용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는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용수로는 우리가 280, 2리터, 5리터 이렇게 되는데 가정에서 쓰는 용수로 비교하면은 185, 일본이 140, 제일 유럽에서 많이 절약해서 쓰는 데가 네덜란드, 덴마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매스컴에서 너무 잘못 발표를 하는데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100을 이제 보내게 되면 그 중간에 이제 손실되는 걸 빼고 84.8%를 도시에서 쓰는 거죠. 영업용 그리고 또 그 외에 뭡니까 일반 이런 걸로 이제 쓰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정에서 쓰는 게 54.3% 이거를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농업용수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내에서 쓰는 거, 가정에서 쓰는 거, 농지 내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농업용수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독일, 프랑스, 여기 이제 논이 없습니다만 여기 한번 보시면은 농지가 독일이 47.6%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작게는 26.4%인데 물 이용량을 인터넷에 발표하는 거는 독일이 3%, 네덜란드는 심지어 1.7%였습니다. 이 얘기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농업용수 내지는 농산업으로 해서 산업용수로 분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익권을 인정해서 예전부터 농업은 해왔던 거니까 그걸 물 많이 줘도 문제가 되고 적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썼던 대로 잘 이용하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도시가 들어가면 공장이 들어가면 그거를 후관로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알아서 그 용수는 확보해서 쓰십시오 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농지 전체, 일본은 농지 대상. 그래서 국가에서 공급하는 양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수요량으로 공급을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52억 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농지 16%에 대해서 그 안에 제가 이렇게 국가에서 공급하는 양, 농민이 지하수나 처수작으로 사용하는 양, 농지 내에서 또 그거를 땅의 입장에서 하면은 또 그 양,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량과 사용량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인데요. 저수지에서 이론적 저수지에서 100을 보내면 수로 손실이 한 10% 증발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논 안으로 들어가는 게 50, 바로 용수로에서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는 게 40. 이게 개수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겠다. 이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이 들어간 것 중에서 증발산 빼고 나머지 3투 되는 거 이거는 또 이제 지하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증발산량만 쓴다. 나머지는 다 하천으로 간다. 물의 순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아주 기본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정수장에서 100, 84.8, 54.3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배출되는 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거 이거는 전부 그레이 워터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 수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그레이 워터로 하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수 처리장 그 방류 수질이 NO3 질산 0으로만 비교를 할 때 단위 면적당 생활용수는 1이라는 거죠. 농업용수가 농업 쪽에 1이라고 하면 생활 NO3는 1.5배 정도 나갑니다. 거꾸로죠. 비전오염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 배출되는 그 기술을 굉장히 향상을 시켜야 된다. 하수 재이용 처리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는 저수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을 보내면 이제 농지 내에서 50을 쓰는데 그 중에 증발산 25%, 산투량 25%이 정도 이제 관계기간 동안에 나머지 100의 65%는 수질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블루워터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런데 과거로부터 이제 양수장이 많이 설치가 돼서 하천으로 나온 거는 다시 하류에서 상류로 올려보내면서 다시 재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저수지에서 100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140의 효과를 보게 되고 재이용, 그 다음에 하천으로 빠르게 회기되고 배출되고 천천히 회기되는 것을 합치면 91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발산만 쓴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140, 70, 90.6 요 오른쪽에 회기량 요게 이제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수는 농지하고 관련되어 있죠. 농경제, 농산업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17,000개의 유형 면적을 다 합치면 우리 남한 면적 10만 평방키로의 3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수, 치수는 취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홍수 때는 여수를 통해서 이제 나가지만 나머지는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관계 기간에 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30%가 물순환을 어쨌든 이 식량 생산을 위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유형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류의 논을 보면 바닷물은 관계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논을 보면 10년 빈도로 가무 제한급수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10년 빈도면 10년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력해서 지금 현재 63%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가 경지 이용률이 100%를 넘어가죠. 여기 이제 조금 된 5년 이상 된 통계입니다만 104%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겨를 재배하고 남부지방에서는 또 농사를 짓습니다. 9월 이후부터 10월, 11월, 12월 거기에 심지어는 비닐하우스를 쳐서 그 다음에 4월 전까지 농사를 또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범용농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늘어난 게 시설 작물. 시설 작물이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 5%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소작농이라고 했었죠. 뭐 1헥타르 미만. 근데 이 시설 재배가 도시 근교, 여러분들 그 차 타고
하천변을 따라가면 거의 뭐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세종시도 그렇고 거기에 농사 짓는 규모가 전부 1헥타르 미만입니다. 평균적으로 0.5.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 근교의 소작농, 시설 재배 완전히 재편된 상태입니다. 과거 30년 전, 40년 전에 소작농이라고 했던 개념하고는 다르게 현대판 소작농의 경영 형태로 되어 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고민하는 농업용수 수요량, 공급량, 사용량의 농어촌 정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용수가 아니라 농어촌용수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업용수, 수산용수,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쓰는, 농촌에 쓰는 용수까지 합쳐서 지역용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목적 용수로 이런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법이죠. 최근에 만들어진 요 안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제1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래라는 거는 현재로부터 20년 후 보통 생활공업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량입니다. 그 수요량의 조사 선정 관리 20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후변화 대응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작년인가요? 미래 2100년까지의 농업용수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지 전망을 농어촌공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 자, 하천법도 그 안에 보면은 하천수의 농업용수 사용량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 인근에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하천 유지유량 하천관리청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수 사용량 이게 이제 관리가 갈수 예보를 위해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법 지하수 농업용수 사용량을 관리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요 안에도 보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정보 국가지하수 김수도 있습니다만 신고 지하수 개발 이용의 신고 제7조 허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다. 허가도 해주면서 그냥 신고만 하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돈을 들여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업용수는 용어를 생공하고 똑같이 수요량, 공급량, 사용량에 대한 법은 있습니다. 있기는 있다. 그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물을 너무 많이 쓴다 어쩐다 뭐 그런 부분 그래서 회기량과 배출량과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수의 생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사로부터 산정, 전망, 계획, 관리 이거를 통째적으로 기준을 잡고 전 과정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농업용수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농업용수는 농촌사회, 농업경제 이 사회경제 정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위원회, 여기도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정책은 우리 통합물 관리하고 반하는 정책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두 개만 비교하면
이게 충돌되는 정책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해하면서 서로 이해와 배려를 하면서 농업용수를 정리를 해야 된다. 통합물관리 내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하시는 분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환경하시는 분도 참여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게 거버넌스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꽤 공부하시라고 작게 써놨습니다만, 농업용수 이 세 개 법으로 있는 거 수요량은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이에요. 그 안에 회기량은 실제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만 지역별로 35%로 획일적으로 통일합니다. 평균적으로 전국이 똑같고, 이것도 이제 문제는 하여간 그렇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후라고 했잖아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그 양을 산정을 그 시기 20년 후의 계획으로 그것만 산정합니다. 어느 도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농업용수는 전체를 다 합니다. 농지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20년에 대한 것만 국가에서 하는 거, 그걸로 한정해서 수요량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급량. 이게 실제입니다. 공급량이 아까 제가 1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 이수 차원, 그 저수량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밑에 하류에 공급해야 될 때, 그런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그걸 유역 배율이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서 어디는 120%, 1.2배, 어디는 1.8배. 물을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면 용수로를 통해서 배수로로 바로 나가는 게 이론적으로 40%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더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관계기간에는 하천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물은 더 많아진다. 우리는 그게 수로를 통해서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에서는 받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진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하천수가.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양수를 하니까 재이용을 하니까 그게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 양수 체계가 엄청납니다. 자, 그게 이제 공급량인데 여기 보여드렸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설물로 관계하는 것만 공급량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량. 사용량은 여기 한번 보시죠. 사용량 중에서도 이제 조금 적응되는 농지로만 들어가면은 폐기량이 작아집니다. 그죠? 농지에서 잘 쓰면 작아지는 거예요. 농지에서 농지 다 주고 나가는 게 많으면 폐기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폐기가 많아진다. 그 퍼센티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용량도 국가 공급량 중에서 사용량, 이 정의를 잘, 농지 내에서 가정용수처럼 농지 내에서 사용하는 양, 농민 자체가 취수해서 하천수를 농지 내에 사용하는 양,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지 내에서 사용하는 양, 3개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천수학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용량은 얼마다 가정용수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저수지, 양수장, 그죠? 이거는 국가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써놨습니다만 이 농업용수는 가정용수, 이 사람, 작물, 수요량을
계획을 할 때 작물에 대한 거에 양, 응? 이렇게 작물에 대한 양 이렇게 돼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공급을 만약에 한다면 관계 필요수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용수로에서 대수로로 나가는 양, 이 양, 응? 하천으로 저수지에서 공급하면 나가는 양, 응? 이게 플러스 된다.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 시설, 응?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 수량은 그 해에 비가 많이 오면은 덜 주고 적게 오면은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오면은 10년 빈도 정도 견딘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를 보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생활용수는 수요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빨간 거는 안 하는데 더 하라고 제가. 농업용수는 수자원 장기정확 계획하면서 수요 관리 전혀 없었습니다. 이 관리 계획을 저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용량은 농지 내 3개, 그죠? 이걸로 명확하게 그 농지 내라는 거는 아까 관계가 아닙니다. 작물과 관련해서 사용한 농민이 사용하는 양, 응? 경제와 관련된 거, 이윤과 관련된 거, 농지 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농민들이 이거는 잘 합니다. 물 절약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농기계 뭐 등등 잡초 이런 것 때문에 더 물을 주려고 해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공급량은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적정하게 공급할 때는 괜찮다. 근데 이제 부족한 거는 10년 빈도 이하에 대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계산해야 됩니다. 주지도 못, 제한급수를 했는데 그거를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만큼 들어갔다 해서 그걸 플러스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농업종공사나 지자체 과잉 공급량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국 511개로 나눴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 배수로의 우리 환경부하고 농림부의 접점 하천으로 들어가는 배출량, 폐기량 이거는 틀림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기량은 시간이 돼서 하여간 흡기량은 이렇게 공부방법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야 된다. 흡기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종용수에 농업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요량, 사용량, 공급량, 흡기량, 배출량은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그건 비정오용, 그거 축산 빼고 비정오용 관련돼 있지만 그 양을 제가 대략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를 보면 그렇게 어디서 저기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5대 관리 분야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배출 관리까지. 한 가지 이제 짚고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농촌으로 관광을 많이 너무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또 오고 그분들이 농촌 지역으로 가서 쓰는 물량이 거의 1억 톤입니다. 1년. 농민이 가정용수로 쓰는 물량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기서 생활로 나오는 하수 처리장, 하수 수질은 또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거를 활성화하죠. 그러면서 거기서는 물은 좀 더러운 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일본은 그 조직을 한번 보시죠. 일본하고 비교해서 모르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폐기물입니다. 환경은 폐기물이 우선이다.
농림수산성은 소비 안전, 식품 안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부가 큰 게 있는데 앞에 있습니다.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나온다. 식품은 안전하게 관리한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일본은 통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정비부가 있습니다. 수자원과 방제과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물과 관련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정부 소집법을 농림부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이게 생활용수도 하수도 마찬가지로 다 100으로 저희가 달성을 했다고 하지만 그 지표를 안에 보면 노후도가 없습니다. 지표 평가하는 게. 그리고 2년 연속 가뭄의 제한, 생활용수는 수요량을 계획을 할 때 제한급수를 개념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후도와 더불어서 2년, 3년, 4년으로 계속 가뭄이 지속이 되면 상수도 공급 안전이 떨어집니다. 4년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급 안전율을 고려하면 상수도 보급률이 70%, 제 판단으로는 7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업용수는 거기에 자연의 쪽이 하니까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한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